우리가 연애를 하기 위해선 외모만이 갖춰라, 뭐 능력 갖춰라 이런 말 하는데 이 능력도 어느 정도 남자한테도 중요하고 여자한테도 중요하거든요. 남자한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여자한테도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남자 경제력에 안기되고 내가 원하는 새끈빠끈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본 조건이란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여자한테도 중요하단 말이야. 그럼 이 능력을 어디서 키웁니까 우리가? 보통은 직장에서 키우겠죠. 솔직히 내가 터놓고 말하면 연애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제가. 그냥 되게 기본, 자기 관리하고 많이 들이내고 솔직하고 담백하게 이성한테 대하라. 과분한 칭찬이긴 하지만 간혹 댓글에 엽떡님 연애를 빙자한 인생 조언 같아요. 뭐 이런 댓글이 달리는 경우도 간혹이지만 있습니다. 사실 제가 꽤 여러 번 제 방 시청자들이 연애라는 타이틀을 안 걸면 흥미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썸네일과 제목을 어그로를 끊어서 조심스럽게 다른 주제를 꺼내려고 하는데 한 번은 해야겠다 싶어서 조회수 곱창날 각오하고 가져왔습니다. 중소학 개론. 제가 중소기업만 다녔기 때문에 중소 위주로 논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상당수 사람들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많이 갈 거란 말이야. 이것도 연애처럼 재미로 보세요. 전 직장생활 안 한 지 거의 2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요즘 메타랑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이게 남초인지 여초인지 업계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같은 업계라도 대표와 운영진들의 또 성격과 계보가 어떻냐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다 이런 것만 있다는 절대 아닙니다. 남자 여자보다 사실 더 복잡한 게 이 사회관계라는 거야. 당연히 제 경험과 혹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을 짜집게 한 각색에 가까운 예능이니까 적당히 걸러들으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찹코리아에 보면 막 구인 공고 많이 올라와 있잖아. 중소기업 중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가족형이거든요. 상당히 많아. 회사 대표, 그 밑에 이사가 와이프거나 혹은 뭐 사촌 동생, 친구, 3, 40대가 대표인 회사가 이런 경우도 되게 흔해요. 공통되는 특징이 있어. 가족기업이라고 하면 인식이 기본적으로 안 좋죠. 그런데 마냥 또 그렇지만은 않아. 아무리 대표 엽떡, 이사가 엽떡의 친구, 뭐 이런 회사가 있어도 이 구성원이 능력만 있으면 회사 분위기는 어떻게든 괜찮게 굴러가. 대표와 이사가 친구라고 칩시다. 어디 다른 회사 같이 5년지기 에이스 출신들이야. 이러면 오히려 시너지가 좋습니다. 업계 동향을 서로 알고 있고 자기들이 부하 직원일 때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회사들의 흥망성쇠를 같이 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소의 이미지가 잘 안 보여요. 이걸 구분하는 법은 입사 딱 처음 했을 때 그 대표와 그 밑에 있는 친구가 친구인 걸 잘 모르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뭐 회식이나 아니면 정말 우연히 밖에서 대표랑 이사가 담배 피고 있을 때 반말하는 거 우연히 보고 이런 경로로 알게 되거나 혹은 사원 한 명이 우연히 알아서 사원들끼리 이야기할 때 뭐 구전돼서 아는 그런 경우는 꽤 그래도 나쁘지 않은 케이스야. 업무 시간 때 각자 역할에 비즈니스적인 태도로 친구로서 대하지 않는 게 회사 분위기를 망치지 않는다는 걸 되게 잘 안다는 거거든. 그래야 보는 사원들도 체계가 잡히고 부당함을 안 느껴요. 이사가 대놓고 친구라고 티낸다고 가정하자. 그럼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사원들 입장에서 모든 게 다 꼬아 보여. 진짜 누가 봐도 이사가 만약에 잘했어. 대표가 잘했다고 뭔가 대우를 해주겠지. 둘이 친구인 걸 대놓고 티내잖아. 저 새끼는 대표 친구라서 저 새끼만 챙겨준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시선 하나하나가 회사 분위기를 망치는 요소거든요. 이걸 잘 아시는 것 같아. 능력 있는 가족회사는 진짜 최대한 능력으로 사람 차별하려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사실 뭐 모든 괜찮은 회사가 다 이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둘이 사적인 관계인 게 드러나도 절대 공적인 자리에서는 서로 친분을 티 안 냅니다. 회사 안에서 존칭을 쓴다든가 이런 사소한 것. 이렇게 해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서로 능력을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능력 때문에 어차피 얘는 병크를 터뜨릴 리가 없다는 믿음이 있는 거야. 친구라는 이유로 회사를 말아먹지도 않고 능력으로 제 역할을 할 믿음적인 인적 자원인 거야. 대표 입장에서는. 그리고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잖아. 친구 이사가 잘못을 할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랑 소통하다 의견 안 맞고 막 빠그라졌어. 그럼 대표한테도 그게 귀에 들어가거든. 대표가 마냥 이사 편을 들지 않아요. 다수가 이 이사에게 반발을 드러내면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가족의 그 회사 권한을 뺏어요. 물론 그래도 가족 기업이라 가족 구성원을 내치진 않아. 그래도 밑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납득할 만한 처우를 공정하게 내리긴 합니다. 이게 정치야. 실제로 제가 바로 다녔던 전 직장이 딱 이랬거든요. 젊은 MZ 대표님들이 운영하시는 회사인데 운영 이사진들이 다 나보다 나이 어렸어.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아주 잘 나가는 회사고 되게 이름만 대면 나름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럼 반대로 진짜 가족이 아니라 가족 같은 회사도 있다는 뜻이겠죠. 회사 구성원들이 가족인데 누군가 능력이 없이 진짜 친분 하나만으로 그 자리에 꽂혀 있는 경우입니다. 제가 거쳐왔던 이런 가족 회사는 거의 다 빠르게 망해요. 나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더라고. 근데 사실 가족 기업은 다 낙하산이야. 근데 그 낙하산을 잘 타냐 안 타냐의 문제지.
회사 들어가면 이런 가족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누가 봐도 둘이 친구거나 가족인 게 바로 드러나. 대표는 뭐 반말할 수 있다고 쳐. 이사가 대표한테 옆동아 나 이거 다 해놨어? 이런 식이라던가. 혹은 뭐 연인이다. 자기야 아빠 엄마 뭐 삼촌 다양해. 회사인지 안방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야. 이런 회사 특징이 가족 구성원이 트롤이야. 보통 대표는 능력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 대표가 밑에 직원들하고 가족하고 붙여놓거든. 가족 구성원이 능력이 없다고 했잖아. 사원들이 뭔가를 잘해서 대표가 옆대리 이번에 잘했어. 그러면 이 가족 구성원이 질투를 느껴. 직원들을 단합시켜가지고 회사를 잘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잘하는 사원들을 보고 질투를 느껴. 왜? 자기가 능력이 없거든. 그러면 대표한테 온갖 정치질이 들어와. 얘가 사실 우리 회사 별로라고 생각하더라. 사실 그 아이디어 내가 지시한 거다부터 뭐 다양해요. 이게 쌓이면 결국 회사와 직원이 불통이 되거든. 그 가족 구성원이 어느 순간 대표와 직원을 단절시키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해. 직원들 입장에서 저 새끼 능력도 없는데 대표가 친구 하나라는 거 믿고 존나 깝치네. 이런 말들이 이제 돌기 시작하거든. 그러면서 직장 내 왕따 분위기가 형성돼요. 직원들끼리만 놀아. 그리고 그 가족 이사진은 혼자 이제 겉돌기 시작해. 혹은 그들끼리 겉돌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분열이 되기 시작해요. 가족 구성원들을 되게 무시하기 시작해. 그럼 그걸 또 가족 이사가 직원들 상태 봐라. 말 안 쳐듣는다. 내가 말해도 대표한테 이렇게 또 정치질을 하는 거야. 그런데 사장이 이 가족, 친구 말을 무시를 안 해. 정이 많은지 머리가 나쁜 건지 이유는 나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마지막에 결국 이 가족에게 편을 들거든. 직원들은 족같아서 못하겠네 하고 퇴사를 하는 거야. 보통 능력 있는 직원들은 마음 먹으면 중소 기준 들어갈 때 많아요. 포폴 좀 쌓여있는 경력직들은 굳이 이런 데서 스트레스 오래 받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능력 있는 인재들을 다 놓쳐요, 이런 회사가. 그러면서 점점 들어오는 직원들 질이 낮아져. 매출은 떨어지고 직원들 질은 더 연봉을 깎아서 내려다 보니까 질은 또 낮아져. 능력 없는 직원은 이 가족의 횡포를 참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선 안 받아주거든. 족같아도 참고 비위 맞춰주는 거야. 이 가족 구성원은 직원을 바꾸니 자기 비위도 맞춰주고 자존감 회복도 돼서 잠깐은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대표가 위기를 느껴. 회사 매출이 나락으로 꺾기 시작하면서 대표도 이제 쫄린단 말이야. 그럼 그 가족한테 가가지고 개 지랄을 하거든. 가족 이사는 직원들이 내가 이렇게 시켰는데 능력이 없다. 남 탓을 또 시전해. 또 직원을 갈아치워. 그런데 능력 있는 직원은 바로 이걸 직감하고 회사에 안 붙어 있어. 능력 없는 직원이 눈치만 보면서 월급 녹방만 하다가 이런 참사가 반복되면서 결국 가족 중소기업은 무너지는 케이스가 꽤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회사 중에 여초회사가 있거든요. 2군데 다녔는데 참 공교롭게 좋은 곳과 안 좋은 곳을 다 다녔어. 전 여초회사를 비하하지 않습니다. 그런 영상 아니니까 댓글에 남녀 갈라치기 하지 마세요. 일단 괜찮은 여초회사, 뭐 회사마다 다른데 팀장, 과장 같은 타이틀 달고 있는 분들의 역할이 엄청 중요해요. 이 위치에 있는 분들이 처세술이 진짜 좋아. 잘 돌아가는 여초회사 보면 여초회사라도 남자 사원이 있을 거잖아. 남자 직원을 대할 때랑 여자 직원을 대할 때 좀 태도와 분위기가 좀 달라. 관리자가 여자라도 능력이 있으면 그 보법부터 달라. 여자들은 어쩔 수 없이 뭔가 일이 틀어지면 어떻게 하는 이런 분위기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아닌 여자도 있지만 못하겠고 실수하면 주저버 앉아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특히 중소기업은 그게 더 심해요. 왜냐면 허들이 낮다 보니까 아무나 쉽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신입일수록 더 심해. 이 중간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여자 직원들을 되게 잘 구워 삼습니다. 여자들한테 우쭈쭈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커피 한잔 하면서 우리 얘기할까, 밖에 잠깐 나가서 되게 어르고 잘 달래요. 그러면 귀신같이 그 여자 사원이 뭔가 힘이라도 얻은 듯 갑자기 그 충성도가 높아져. 근데 이런 태도가 영원하지 않아요. 여초 회사에서 중간 관리직이 이렇게 우쭈쭈 해줬을 때 여초 직장에 잘 적응해서 이바지하는 사원들은 스무스하게 잘 묻어가거든. 한 번, 두 번 어르고 달랬는데 힝 어떻게 하는 직원들도 있단 말이야. 이러면 중간 관리직들이 바로 가차없이 맺고 끊음이 확실해요. 당근을 줬다가 못 먹으면 바로 쫓아내버려. 여자 사원이 징징거리든 말든 알바노가 돼버려. 회사가 커리어적으로 되게 괜찮고 분위기도 좋아. 근데 여기가 여초회사다? 태도를 편하게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물갈이를 되게 잘한다는 뜻이야. 진짜 앞에서 우쭈쭈 해주는 거 한두 번이면 끝납니다. 사실 뭐 여초회사나 남초회사나 뭐 이건 당연한 거기도 한데 여초회사가 이게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이거 완급 조절을 또 잘해야 되나 봐. 여초회사에서 잘 적응하는 남자도 있을 거 아니야. 무조건 뭐 솔선수범하는 애들. 물론 남초회사라도 이런 사람이 눈에 띄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당연히 눈에 띄죠. 그런데 여초회사는 보통 이런 솔선수범하는 역할이 남자들이 하기 쉬워. 그래서 오히려 여초회사에서는 남자가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살아남기가 쉬워요. 그래서 중간 관리자가 되게 이런 남자 직원을 잘 챙겨줘요. 옆주임, 여자들 다 그렇잖아. 아유 고생이 많아. 내가 아끼는 거 알지? 내가 상여금 넣어줄 테니까 다른 여직원들한테 말하지 마.
이런 느낌이야. 여초회사에서 일 잘하는 남자 직원은 되게 뒤에서 뒷대접을 받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사실 남자라고 무조건 다 이런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뭐 결국 당연히 일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남자 직원뿐만 아니라 여초회사인데 오토케를 안 하는 솔선수범하는 여자 직원들도 이런 대우를 받습니다. 결국 능력에 따라 차별하는 회사는 여초회사도 잘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안 좋은 여초회사도 있다는 뜻이잖아. 권력 잡고 있는 사람이 오토케일 경우 미칩니다. 팀장 정도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여직원이라 치자. 어떤 마인드를 들고 있냐면 실제로 제가 들은 말입니다. 내가 이 짬 먹고 현장에 있어야 돼? 진짜 이런 말을. 물론 이것도 여초가 아니라도 분위기 안 좋은 중소기업 남자들도 가지고 있는 마인드이기도 한데 여초가 조금 더 심했던 것 같긴 해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 경험에 편협한 시각입니다. 중간 관리자가 이렇게 오토케 마인드면 결국 짬을 때린단 말이야. 오토케가 대환장 콜라보가 이루어지면서 서로 떠넘기기 시작해. 전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문제는 꺼져. 시끄러워. 이렇게 좀 단호하게 다그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팀장도 오토케란 말이야. 계속 봐줘 이걸. 호감작 하나 잘 되면 진짜 무슨 미연씨 게임을 회사로 만들어 놓으면 딱 이런 분위기야. 누군가는 친목 호감작을 안 하는 일만 하는 애들이 있거든. 이런 애들이 좀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대표가 이거 못하면 우리 좆된데 알아서 잘해봐 이렇게 떠넘기거든. 그럼 밑에 직원들이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 팀장님 저희도 힘든 거 알잖아요. 이렇게 또 울면 또 우쭈쭈 하거든. 그래서 보고 있던 어떤 일 좀 잘하는 애가 족같아서 다 해버리거든.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사람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는 사람이 남자일 수도 있지만 개념 있는 여사원으로 봐도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남녀 갈라치기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 사람이 합작해서 해야 되는 조별과제 다 떠넘기고 혼자 하다 보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구멍이 생겨. 엽순이가 족같아서 일을 다 쳐냈어. 근데 옆에 어떻게 하던 애가 팀장님 이거 여기 오타 났는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팀장이 엽순이한테 개 지랄을 떨어. 내가 이거 실수하지 말라고 했지. 너 정신 안 차릴래? 아니 일을 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지 못할 망정 자기가 대표한테 꾸중 들을 것만 생각하고 개 닥달을 해요. 일을 열심히 한 사람한테. 그리고 옆에서 오타 찾은 여직원들은 자기가 구멍을 발견한 유능한 직원으로 어필을 해. 미친 대환장 콜라보야. 결국 일만 좆빠지게 한 엽순이만 병신되는 구조거든요. 못 참고 나가요 이런 애들이. 그래놓고 지들은 요즘 애들은 근성이 없어 왜 이렇게 버티질 못해 다 이지랄 떨어. 그리고 제2의 엽순이 3순위가 들어오면서 이 여초 회사가 운영되는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을 하셨거나 하신다면 이런 회사들이 있다 정도로만 알아주시고 이거 말고 다른 회사 분위기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안타깝게도 남초 회사는 안 다녀봤어요. 그리고 남녀 관계에서도 온갖 군상들이 있듯이 이 회사에서도 주 구성원들마다 이 생태계가 다 다르거든요. 연애 생태계가 있듯이. 일반 직원들이 가장 중요해 사실. 근데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 있을까요? 이 영상이 조회수가 평타 이상 나온다면 준비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